자, 오늘은 초수 때 1차 필기시험 후기 영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평균 순 공부 시간은 10시간이었고요. 어떻게 울며 불며 시간이 흘러서 시험날에 가까워졌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순 공부 시간이 1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집중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글씨만 계속 보는 느낌이었고 머리는 아예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짝스터디 선생님한테 30분 단위로 스터디 일정을 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선생님도 마침 그때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하루에 전공책 모든 범위를 인출하고 해독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망의 D-Day 1 당일 전날에는 미친 듯이 혼자 회독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순공시간 체크를 했을 때 15시간인가 16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순공시간 체크한다는 게. 왜냐면 내일 당장 시험이고 그냥 하루 종일 책을 붙잡고 있었는데 순공시간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타이머를 끄고 계속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 17시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시험 하루 전날에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시험 전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마음 정리하고 볼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잠을 자기에도 내가 너무 공부가 부족하고 이런 걸 계속 느끼다 보니까 책을 보면서도 스스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서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임용 공부가 원래 그렇거든요. 워낙 방대하고 공부를 하면 끝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하고 나를 믿고 온 우주의 힘이 나에게 와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외우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재수할 때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잠도 안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네요. 엄마가 결국엔 뜯어 말렸어요. 너 자야 된다고. 내일 시험 어떻게 보려고 하냐고. 그래서 잤죠. 눈을 뜨고 나니까 시험날 당일이 되었고 몰라 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렇게 하면서 짐을 막 챙겨 나왔어요. 어지러진 방을 딱 보니까 1년간의 고생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 틀려가지고 무슨 세상이 무너지는 것 마냥 힘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작은 뇌에 어떻게 이 많은 게 들어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시험 당일날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모가 대신 데려다 주셨고 이모가 워낙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시험장 일찍 도착해도 어차피 입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대기를 했죠. 난방을 다 틀어놨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손이랑 발이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모가 막 걱정하는 얼굴로 핫팩을 막 데워가지고 저에게 주시기도 했고 최대한 제 발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려고 엄마가 본인이 신던 신발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진정을 하려고 해도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너무 두근거려서 결국에 신경 안정제를 먹었어요. 계속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너무 힘들고 멘탈이 나갈 것 같고 이랬어요. 갑자기 헛구역질을 제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 차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운동장 끝자락에 있는 하수구에서 토를 했어요. 저희 엄마는 이때 확신했대요. 제가 재수할 거라는 걸. 뭐라 했냐면 이번에 어렵겠구나. 얘 이미 정신력이 다 바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튼 토한 거 다 추스리고 최대한 몸이랑 마음가짐을 좀 다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는 맨 앞자리였고 의자랑 책상은 차디 찼어요. 앉아서 요약집 보고 뭐 이러면서 1교시 준비를 했어요.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 안내사항이나 전달사항 같은 거 다 이야기하고 담요나 핫팩 같은 거는 직접 만져보셔가지고 전자기기나 이런 게 안에 들어있지 않은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딱 감고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진짜 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지가 배부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웬걸. 진짜 근데 웬걸. 1교시 교육학 시험을 보는데 아무리 초수생이지만 모의고사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 봤어요. 그래프 나온 거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교육학 시험 문제에 넣었나. 무슨 꼬임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엄청 당황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지금 시험장 왔고 풀어야지.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당일날에 유튜브로 해설 올려주거든요. 봤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어. 나는 출제자의 꼬임에 넘어간 거고 거기에서 멘탈이 그냥 탈탈 털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심지어 교육학 난이도가 그때 낮았어요. 낮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간 채로 여자 화장실은 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요약집 같은 거 하나 들고 볼일 보고 나왔죠. 전공책 쓱 이렇게 보고 봤더니 2교시가 시작됐어요. 시험지 받고 일단 쉬운 순서대로 풀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시험지를 열었거든요. 쓱 보는데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아니 쉬운 게 별로 없어 애초에. 어떡하지?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쉬운 단답형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쉬운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딱 눈을 감고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까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 답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임용판에서는 쉬운 문제, 남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틀리게 생긴 거야. 그래서 와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공부할 때 쉽다고 생각하고 간과했던 거지. 근데 뭐 어떡해 이미 끝났어. 아 제발 전공 B에서는 내가 다 아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시험을 봤던 거에 답을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이미 내재적으로 재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워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페이지를 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틀렸고 틀린 답인 걸 알면서 답을 썼던 거죠. 그래서 아 내가 그냥 기본을 놓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답을 다 찾아보고 나서 아 그냥 다시 공부해야지 이러고 쉬는 시간을 다 책 훑어보면서 보냈고요. 마지막 교시 때는 1교시 때부터 다리를 떨면서 한숨을 쉬던 분이 활개를 치더라고요. 거의 뭐 5분에 한 번씩 한숨을 쉬고 머리를 집어 뜯으면서 다리를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내향형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이걸 얘기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괜히 눈치 보이고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에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참았거든요, 끝까지. 나중에는 문제 다 풀다가 중간에 멘탈이 너무 나와가지고 바닥이랑 그 벽면이랑 연결되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를 멍 이렇게 쳐다보면서 졸업하기 전부터 임용 강의를 드라마 보듯이 쓱 봤어요. 한 2번 정도 들었나? 근데 그때 제가 강의 듣기 싫고 너무 임용 준비하기 싫어서 울면서 듣고 맥주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런 얘기 했을 때 아, 나 진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랑 엄마가 너 교사 꼭 해야 돼. 여자한테 교사만큼 좋은 직업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화냈던 그런 일화들까지 주마등처럼 말 그대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만약에 임용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지는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선하게 보였어요. 진짜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 잠깐 찰나에. 근데 뭐 어떻게 또 B형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문제를 풀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교시까지 탈탈 털린 상태로 짐을 챙기면서 와 나는 이제 무조건 재수하겠다
나 진짜 다시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제가 중앙현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중앙현관으로 나와서 이제 교문으로 향하는 그 길로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진짜 엄청 큰 소리로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오열하는 소리가 한이 맺혀서 여기서부터 끌어와서 펑펑 우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교문 입구 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가족분들이 발견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였냐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수험생 선생님께서 가족들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워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죠.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공부를 1년 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저 상황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이 느끼는 감정이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지나가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공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숙연한 분위기였고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지나갔었고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하! 저는 그때 눈물이 안 났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나는 눈물이 안 났어. 그래서 담담하게 길목 건너편에 있는 이모 차에 올라타서 수많은 날 중에 하루인 것처럼 나 오늘 시험 어떻게 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되게 담담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얘기를 했었고 엄마한테 나 시험 망쳤다. 나 반타작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집 근처에 고깃집 있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이랑 된장찌개랑 이렇게 시켜서 오늘만큼은 걱정 없이 먹어라 이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가족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범벅이 돼 있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했는데 되게 허탈하고 허망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텅 빈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벽돌집이라고 친다면 내가 돌이 있는 그 지역까지 가서 돌을 다듬어서 각을 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어쨌든 하나의 집을 완성시켰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다 후루루루루 다 무너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주변 같이 공부를 하거나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은 잘 아는 건데 제가 하나에 꽂혀서 노력을 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고기를 먹는데 그 와중에 맛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고기 다 먹고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개인 시간을 보내야겠다 하고 집에 와서는 핸드폰 전원을 다 꺼놨어요. 왜냐면은 혹시라도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할까봐 너무 두렵고 그 당시에는 되게 회피하고 싶어서 전원을 끄고 이 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제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완전 해가 져가지고 새벽 때쯤이었나? 그제서야 핸드폰을 켜서 못했던 답장들을 다 하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초수 시절 시험 당일날 썰인데요. 솔직히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영상 올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차마 편집을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야 마음을 다잡고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1차 발표 전에 2차 준비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연했던 거랑 면접 준비했던 거 이런 거를 아직 남아있는 영상이 있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